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일 표본, 즉 1표본 T 검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독립 표본 T 검정이나 대응 표본 T 검정에 대해서는 이론을 좀 많이 배우셨겠지만, 단일 표본 T 검정은 조금 많이 왜 언제 적용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저도 카페를 운영하거나 질문사항에 많이 나오셔서 그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지인께서 이것도 좀 설명해달라, 레포트다, 그래서 좀 해드리는 건데, 하는 김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근데 단일 표본 T 검정은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을 결정해서 해당되는, 다시 한번 해당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으냐 크냐 요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 표본 T 검정은 그렇게 많이, 1표본 T 검정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연봉이 월급이 300만원 이하냐, 다시 한번 월급이 300만 이하냐 이상이다 아니다, 그것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단일 표본 T 검정 혹은 1표본 T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싱글 샘플 T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단독 T 테스트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네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1표본 T 검정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1표본 T 검정이지 단독이라는 부분은 쓰진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말씀 이렇게 하면 그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와이프의 아버님이죠. 아버님을 와이프의 아빠? 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동일한 말이 있는 것처럼 독립 표본 T 검정이 그러니까 단독 표본 T 검정이 아니라 독립 표본 T 검정.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1표본 T 검정 혹은 단일 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강의한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년이 넘었고요. 1년에 1000시간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통계학 관련한 전문적인 통계청에 관련한 통계 전문적인 강의만으로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당연하지만 정말로 잘못되게 설명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확실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용어상의 문제죠. 큰 문제는 아니고 용어죠. 용어는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놓고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습게사이는 말씀 좀 드렸고, 해당하는 1표본 T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판촉비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세우십시오.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뭐 가설 설정 원래는 조금 좀 애매한데, 임계값, 검정 통계량, 알파 값과 P 값의 영역을 쓰고 결론값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P 값은 손으로 못 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P 값은 해당되는 기준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외에는 P값은 절대로 엑셀이 없는 한 해당하는 부분은 못 구합니다. 못 구해. 제발 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P값을 손으로 구한, 이미 알려진 것 외에는 P값은 못 구합니다. 계산기가 없는 한 이거는 P값은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기반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컴퓨터가 좋아지면서 이제 해당되는 알파와 P값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알파와 해당되는 P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T 분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여담이 좀 있긴 한데, T 테스트라는 것은 30개, 표본수가 30개까지인 경우는 우리는 T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30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정규 분포가 됩니다.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는 Z 분포에 근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T 분포가 30개 이상이 되면 정규 분포에 근사해지고, 그 정규 분포를 다시 한번 Z 분포에 근사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T 분포가 Z 분포에 근사해진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원칙은 T 분포가 표본수가 많아지면 정규 분포에 근사해지고, 이 정규 분포를 다시 한번 표준화인 Z분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 단계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수가 30개 이상이 된다면, 31개 이상이라면 Z분포에 근접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을 위해서 우선 과거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 즉 컴퓨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계치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경계치를 임계치라고 합니다. 임계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신뢰 수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뢰 수준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임계치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임계치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고, 검정 통계량은 표본에 해당되는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산출되는 것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게 되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T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되는 임계치죠. 해당되는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이 여기에 찍힌다면 임계치를 벗어났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평균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준점부터 벗어났으므로 검정 통계를 벗어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간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무가설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값, 즉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존에 알려진 값을 말하는 것이고, 자, 해당되는 대립가설은 영구자의 가설로 H1이라고 하죠. 네, H1이라고 해서 해당의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해당되는 과거에는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자유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유도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통계표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표를 보고 해당하는 자유도와 해당하는 신뢰 수준 보고 여기 나오는 값과 요게 임계치거든요. 해당하는 임계치 보고 검정 통계랑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 값이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끼리 분석이 안 됩니다. 이에 반해서 컴퓨터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알파와 P값, 컴퓨터와 계산을 통해서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해당하는 기준을 기준으로 임계치를 가지고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해당되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의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알파와 요걸 비교하게 되는데, 요 면적을 우리는 신뢰 수준의 반대인 유의 수준 알파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5%라는 것은 95%의 신뢰 수준을 가진다는 것은 알파는 5%, 즉 0.0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합치는 것이 0.05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면적 자체가 이쪽이 0.025, 0.025가 돼야지만 해당되는 양측 검정이라면 여기에 면적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기준으로부터 멀어져야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죠.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작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 값과 P값을 영역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선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시면 판촉비에 따라서 해당되는, 다시 보죠. 판촉비에 지금 자료가 조금 더 보여드릴 건데 양적인 자료더라고요. 광고 판촉비에 따라서 볼 건데 해당되는 광고 판촉비가 39달러다, 밀리언 달러라고 볼 수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요. 요것부터 하나 좀 보죠. 우선적으로 표본으로부터 요거죠. 요게 같지 않다라고 나와진다면 우선 기무가설은 우리는 H0라고 하는 거고요. 대립가설을 H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39달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대립가설이므로 뮤가 39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기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뮤는 어떻게 된다? 39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뮤는 39의 범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9 안에 알려진 범위에서 알려진 거냐,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결과가 요 안에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냐를 보는데, 그래서 신뢰 수준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신뢰 수준은 95% 나와 있으므로
해당되는 유의 수준 알파는 0.05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데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다시 천천히 볼게요. 대립 기무가설은 우선 대립가설부터 볼게요. 대립가설은 얘보다 39보다 크다잖아요. 그쵸? 39보다 크다. 그러면 기무가설은 어떻게 하느냐? 39보다 같다 혹은 작다라는 것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작대가 되는 것은 작다는 것은 요거의 반대가 되므로 해당되는 H1은 μ1이 이거 헷갈렸군요. 이거 반대네요. 반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다가 또 맨날 까먹어요. 단축 검정이니까. 얘보다 작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크다고 나오는 거는 μ1이 39보다 큰 것이죠. 얘는 맞죠? 얘는 μ가 39보다 작은 것이겠죠. 요게 대립가설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기무가설은 μ는 39하고 똑같다와 이거의 반대인 작다가 포함되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μ1은 39하고 같다와 이거보다 반대인 크다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즉 여기는 기무가설, 그쵸? 요게 대립가설.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은 무조건 μ는 39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39가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μ는 39가 아니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여기까지 다 설정해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해당되는 95%의 신뢰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뢰 구간을 구해서 이 안에 해당되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신뢰 구간 안에 평균의 값이 들어간다면, 표본의 값이 들어간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걸 벗어난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 39가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즉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수준을 적용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신뢰 구간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무가설이 포함이 된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자, 신뢰 수준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 단위 집단이기 때문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x바는 평균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임계치를 말하는 것이고, 임계치가 아니죠. 해당되는 95%에 해당되는 임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임계치가 될 거고요. 네, 루트 n에 해당한 s 표준 편차를 구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 범위 안에 표본 여기 39가 포함이 된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이고, 이를 벗어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은 양측 검정이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와처럼 단측 검정일 경우는 작다, 크다 와처럼, 다시 한번요. 양측 단측도 크다, 작다라고 나오는 단측 검정이자 한쪽으로 나오는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신뢰 구간, 즉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작을 경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신뢰 구간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으면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 우선은 표본 수를 한번 보시면서 표본 데이터를 보시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일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요게 현재 양적 자료로 보여지죠. 실제로 양적 자료고, 요게 1, 2, 3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 자료, 얘는 질적 자료인데 두 가지로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속성 가지고 얘는 세 개의 속성, 그리고 얘는 다 모두 양적인 자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 자료를 가지고 독립표본 T검정을 돌리거나 얘를 기본으로 분산 분석을 돌리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종속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기반으로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 여기끼리의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같은 것들도 다 돌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표본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표본수 같은 경우는 총 27개의 표본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수 자체가 30개 미만이므로 일반적으로는 t-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t-테스트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이 되면 어차피 정규분포의 근사이즈므로 30개까지면 그냥 t분포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선적으로 x2에 대해서 평균값과 그런 것들을 구해 볼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를 구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를 구하는 방법은 엑셀에 메뉴가 따로 있어요. 메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옵션, 자, 추가 기능의 이동으로 가십시오. 추가 기능의 이동, 그 다음에 분석 도구, 요건 필요 없고요. 분석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분석도를 선택하시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실 거고, 여러가지 분석 기법들이, 다양한 통계적 분석 기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1표본이 없어요. 단일 표본 T검정에 대한 결과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통계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립표본 T검정의 공식을 즉 검정 통계량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표준화는 x바 플러스 뮤의 시그마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선 검정통화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루트 n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x는 표본의 값, 여기는 알려진 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n을 적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39였나요? 39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39였나? 한번 볼까요? 39네요. 예, 39네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알려진 기무가설 자체가, 다시요. 기무가설 자체가 알려진 게 39무로 평균이 뮤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예, 39라는 것이고, 뮤가 39라는 것이고, 표본의 결과치가 나오는 것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39. 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 그 다음 루트 n을 하게 되는데 27이니까 루트 27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 해당하는 얘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죠. 얘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하기 전에 해당되는 T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엑셀로 만들어놓은 T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 카페에서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러가지처럼 저한테 함수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T분포를 쓰시면 얘가 유의 수준이 될 겁니다. 0.1, 0.05, 0.025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이 자유도, 식이 이렇게 됩니다. T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해당되는 유의 수준을 쓰시게 되면 해당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죠. 먼저 유의 확률을 먼저 쓰시고,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죠. 알파를 먼저 쓰시고 자유도를 나중에 쓰시면 해당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통계청의 통계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알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유도를 적게 됩니다. 자유도는 n-1을 적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우선은 자유도가 현재 27개니까 자유도는 26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유의 수준이 중요한데 단측이냐 양측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95% 양측 검정이라면, 다시요. 95%의 양측 검정이라면 요쪽이 0.025, 0.025 합쳐서 0.05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면적만 구해야 됩니다. 이쪽 면적.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0.025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요 면적은 0.05가 돼야 되기 때문에 0.0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져요. 0.05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0.02, 0.025 되겠죠. 그래서 위치, 그렇다면 26에 해당되는 0.0 양측 검정이라면 2.056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이 마이너스 2.056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2.056인가요? 예,
6부터 해당되는 플러스 0, 2.0562 안에 검정 통계량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다?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이고 얘를 벗어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 단측 검정이라면 95% 단측 검정을 요게 되겠죠. 그래서 1. 다시 한번 뭐라고요? 1.706 혹은 얘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706이 될 수도 있겠죠. 요거보다 작거나 요 부분이 작을 경우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이죠. 벗어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단측 검정이냐 양측,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면 돼요. 자, 그러므로 단측 검정일 경우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단측 검정일 경우는 95%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면적 자체가 0.05, 즉 해당되는 0.05의 면적을 가져야 되므로 해당하는 26개에 해당되는 요 값이 1.706의 값을 가지는 것이겠죠. 요거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채택, 이거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측 검정과 단측일 때는 작은 거와 큰 거를 잘 계산을 별도로 좀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요 핵심은 요거였습니다. 요게 해당되는 임계치죠. 요게 임계치입니다. 해당하는 표본수가 26개, 표본수가 27개니까 해당되는 부분 자유도는 26개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양측 검정이라면, 같지 않다라는 것은 양측 검정이겠죠. 양측 검정이라면 두 개에 합쳐서 0.05가 되므로 요거를 선택하셔야 되고, 단측 검정 요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나오니까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이거보다 크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거보다 크냐 요거보다 작냐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 봅니다. 요 주어진 값을 가지고 우선 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우선 표준화는 x 뮤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x 뮤를 s로 나누면 표준화가 될 거고 얘를 루트 n으로 하면 검정 통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평균과 주어진 거는 39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기술 통계량 한번 구해봅니다.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도 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도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평균만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에버리지가 되겠죠. 에버리지 놓고 y부터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인가요? 4개. 네. 하나 더 해보여야 되겠네요. 네.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 문자니까 얘는 안 나오겠네요. stdev 표준 편차를 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작게 해야 되겠다. 네. 자, 요거는 제외하지 않고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요거 말씀드렸던 것은 x2기 때문에 요게 현재 평균값은 44.6 정도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14.4가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죠. x 뮤를 시그마로 나누고 루트 n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평균은 44.6 정도 될 것이고 알려진 값은 39가 될 것이죠. 그럼 얘는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14.4 정도 될 것이고 루트 n이기 때문에 루트 26이신가요? 6을 하게 되면 얘가 검정 통계량이 될 것입니다. 얘를 직접적으로 엑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구하는 방법은 루트 n을 구해야 되겠죠? 표본수 그 다음에 루트 n으로 할게요. 자, 표본수가 27개였을 거예요. 예, 27개죠. 그 다음에 얘를 루트 sqrt 자, 얘가 해당되는 루트 n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속을 천천히 해보죠. 얘가 x, 그쵸? 얘가 뮤. 그다음 해당하는 표준 편차, 그다음 제곱근을 구할 건데요. x는 x반과 평균은 얘가 될 것이겠죠. 얘가 될 것이고, 알려진 것은 기무가 설정한 39가 될 것이고, 요걸 뺀 값이죠. 요건 뺀 값은 요걸 빼는 거죠. 예. 빼게 되면 요 값이 될 거고, 그다음에 분모에는 루트 n분의 s를 넣습니다. s는 해당되는 부분 s를 넣어볼게요. s, 현재 s와 n을 넣겠습니다. 루트 n. 죄송합니다. 자, s는 해당되는 부분이 표준 편차가 얘가 될 것이고, 루트 n은 얘가 될 것이죠. 그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면 우선 나눠볼게요. 요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요거와 요거를 나누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검정 통계량은 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2.017이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다시요. 2.017이 검정 통계량이 되는 것입니다. 표본수에 맞는 검정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2.017이죠. 그런데 해당되는 26개의 양측 검정이니까 요게 되죠. 해당하는 2.057이므로 2.057, 056이죠.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요. 요게 2.056인데 실제 관측값은 요 안에 포함되므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뭐라고요? 기무가설을 채택하지 않으므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해당한 부분은 39에 근접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단일 표본티 검정, 1표본티 검정의 양측 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당되는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사이 설정드렸고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은 다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알파는 얘는 0.05죠. 0.05고 임계치는 P값은 벗어나는 거 해당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는 면적이 될 겁니다. 요 안에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P값 같은 거는 별도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크다고 볼 수 있느냐 작다고 볼 수 있느냐 라고 나오시는데 요걸 보시게 되면 크다 작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요, 요거보다 작으냐 요거보다 크다고 나오는 건데 단측 검정이므로 해당하는 부분을 알파를 적용해야 됩니다. 알파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0.05를 기준하고 26개이기 때문에 1.706이 되는 겁니다. 1.706.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정 통계량은 어차피 얘하고 똑같아요. 검정 통계량은 얘는 어차피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1.706이죠. 단측 검정이라면 여기 해당되는 1.706인가요? 예, 1.706. 얘보다 작으냐 크냐인데 해당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기무가설이 기각함으로 차이가 난다. 단측 검정에선 해당하는 부분을 벗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는 단측 검정 기준이라면 해당하는 44.6은 39보다는 통계학적으로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양측 검정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단측 검정도 당연히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단측 검정이 기각한다고 해서 양측 검정은 기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같지 않다, 크다, 작다 여기서 주어진 39라는 것이 뮤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무기화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무가설은 다시 한번요, 얘는 H0는 뮤는 39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 H1은 39가 아니다죠.
39가 아니다가 될 것이고, 얘보다 크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작다니까 요렇게 될 것이고, 39를 포함해야 되므로 요 반대값인 요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39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양측 검정일 경우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기무가설은 또 까먹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또 까먹었습니다. 해당하는 분 2.056, 해당하는 임계치는 2.056, 양측 검정이에요. 그래서 2.056이고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 2.017인가 아무튼 그렇게 될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보시는 것이고, 대립 해당되는 단측 검정일 경우는 1.7 얼마였죠? 예, 저기 1.7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해당 부분도 크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해당하는 부분 다시요. 평균이 44점 얼마고 요게 알려진 것이 39이므로 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얘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당하는 P값 검정 통계량을 봐서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준값과 평균을 봐서 얘보다 높으면 우선 크다라는 측면을 보시고, 크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임계치에 비해서 벗어나면 어떻다?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얘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쪽이잖아요. 실제로는 해당한 부분을 찾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결과치가 단측 검정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KESS로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분석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추가 기능의 KESS입니다. 저의 엑셀 데이터 분석에서 KESS라는 메뉴를 탑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표본 검정,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현재 예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를 39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간을 넣고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검정 통계량이 2.017, 그 다음에 실내 구간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s가 되는데요. 해당하는 x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4.9입니다. 6입니다. 그리고 k는 임계치가 될 것이고, 루트 n분의 s를 통해서 이 구간하면 요게 구해져요. 요 구간 안에 해당되는 주어졌던 39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임계치가 2.05, 2.056, 그쵸? 루트 n, 아까 구했던 거 없나요? 네, 루트 n, 그 다음에 s죠? 루트 n분의 s, 루트 n분의 s니까 요게 될 겁니다. 루트 n분의 s. 뭐 믿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를 곱합니다. 확인 가정을 해봐요. 평균은 44점 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빼고 더하면, 얘를 기준으로 빼면 요 값이 될 거고, 더하면 요거 더하면 50.29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부분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 범위 안에 해당하는 주어진 39가 포함이 되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양측 검정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단측 검정일 때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실내 구간으로는 못 구해요. 실내 구간은 못 구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자,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기술통계법.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는 D만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 이름표를 사용하고 요약 통계량, 그 다음에 95% 신뢰 수준까지 선택하고 놓겠습니다. 그 경우를 보니까 어떻게 나오시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신뢰 수준에 맞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 다시 한번요, 얘를 더하면 상한값, 얘를 빼면 하한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무가설의 모집단의 평균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치를 얻고, 얘를 벗어난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해당되는 단일 표본티 검정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알파와 P값, 여기 나오는 P값과 알파값을 비교하는데, P값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후 구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임계값과 검정 통계량을 기반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알파값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어진 알파와 P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벗어났으니까 얘를 선택하지만 해당되는 평균 자체가 44. 얼마 나오기 때문에 얘보다 작죠. 주어진 값보다 작기 때문에 크죠. 크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얘보다 했다고 무조건 검정 통계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다고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계치와 해당되는 평균과 주어진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단일 집단에 대한 뿐만 아니라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살펴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